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진성호입니다. 긴급 속보입니다. 자, 화천대유의 실제 소유주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이 대법원으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찾아 8번이나 만났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방금 전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이 엄청난 폭로를 했습니다. 자, 이 시기 8번이나 이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만났던 시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나기 전후입니다. 상당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자, 언론인 출신입니다. 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, 이 모든 것의 핵심 인물입니다. 그런데 아시다시피 권순일 전 대법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으면서 연봉 2억을 받아 챙겼습니다. 그런데 지금 50억 원을 약속한 그 명단에도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름은 나옵니다. 물론 권순일 전 대법관이 50억 원을 받게 될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, 이처럼 권순일이란 이름은 화천대유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런데 바로 그 화천대유의 대주주가 이재명의 무죄 판결을 전후로 8번이나 대법원을 방문했다. 이 출입 기록을 전주회가 찾아낸 겁니다. 자, 이 정도면 상황이 심각합니다. 자, 합리적으로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.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이 대장동 설계에 따라서 이 김만배 씨는 엄청난 이익을 봅니다. 불과 3억 5천만 원을 7명이 투자했다고 하는데, 이 배당금에 무슨 수익에 해서, 부동산 수익에 해서 6,300억 원 정도를 챙겼다. 이보다 액수가 더 클 것이다. 이런 추측,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도대체 권순일은 왜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들어갔으며,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왜 이재명 지사의 무죄 판결에 점에서 이렇게 자주 대법원을 들락거린 걸까요? 만약에, 이거는 추정입니다. 예단을 갖지 마시고 들어보십시오. 만약에 이재명 지사의 무죄 판결에 힘을 써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들어가서 이런 억대 연봉을 받고, 이건 연봉이 아닙니다. 자문료입니다. 원래 연세대 로스쿨 무슨 명예교수인가, 이게 본 직업입니다. 별로 일도 하지 않고 이렇게 엄청난 돈을 챙긴 이유는 다 있습니다. 그리고 50억 약속 클럽 이런 데도 이름이 지금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 이것은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냐, 이런 의혹입니다. 자, 이거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지면 이재명 지사는 대통령이 아니라, 청와대가 아니라 감옥으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.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. 권순일 전 대법관을 융단 폭격합니다.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.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자, 권순일 전 대법관이 지난해 7월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리지기 전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수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권 대법관은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7대5로 무죄 판단이 내려질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. 캐스팅 보트 역할은 물론이고 무죄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. 이 때문에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 가장 큰 특혜를 본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만나 이 지사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로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. 물론 이게 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, 이 정도 정황이면 충분히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거 수사에서 밝혀진다면 이거 이재명 지사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. 자,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입 기록에 따르면 김만배 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모두 8번이나 권순일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고 합니다. 특히 지난해 6월 15일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회부되고 그 다음 날인 6월 16일에도 김만배 씨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방문했습니다. 두 사람이 만난 지 이틀 후인 6월 18일 대법관들은 첫 심리를 열고 이 지사 사건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. 여기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
자,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대법원 전원 심리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은 주심 대법관은 아니었지만 캐스팅 보트 이상의 역할을 하며 무죄 취지의 법리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지사에 대한 전원 합의체 무죄 취지의 별개 의견을 냈고 회의를 거쳐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별개 의견이 다수 의견이 돼 전원 판결문에 반영됐다는 그런 해석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정말 대한민국이 공정한 나라 맞습니까? 자, 대법원 출입 기록에 따르면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판결을 합니다. 그리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냅니다. 판결 다음날 17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는 다시 대법원에 찾아와 권순일 전 대법관을 방문합니다. 이뿐만 아니라 김만배 씨는 지난해 3월 5일, 5월 8일, 26일 권순일 전 대법관을 방문합니다. 자, 또 김만배 씨가 지난해 6월 9일 권순일 전 대법관을 방문한 지 6일 뒤인 6월 15일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 합의체로 회부했습니다. 자, 이걸 보면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왔다 갔다 한 시기에 김만배는 계속 권순일을 방문했고 결과는 이재명의 무죄로 결론 지어졌습니다. 자, 심지어 김만배 씨는 판결이 난 뒤인 지난해 8월 5일 또 21일에 다시 권순일 전 대법관을 방문합니다. 자, 그리고 얼마 뒤 9월 8일 권순일 전 대법관은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을 맡습니다. 이게 우연일까요?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? 자, 지금 이걸 보면 권순일과 이재명, 김만배 커넥션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. 자, 권순일 전 대법관과 판결 전으로 수차례 만난 기록을 볼 때 김만배 씨가 이재명 지사가 무죄를 받는데 역할을 했다는 그런 의혹을 피할 수는 없게 됐다는 게 언론들의 평가입니다. 자, 어쨌든 수천억 원의 이익을 본 김만배 씨, 그리고 그 대장동 설계를 했다는 이재명 성남시장,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가 된 뒤 선거법 재판에서 20유죄를 무죄로 뒤집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권순일 전 대법관.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? 이재명 지사, 권순일 전 대법관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